안녕하세요. 포토스케이프 사진 편집 수업 시간입니다. 바로 수업하겠습니다. 저희 오늘 수업할 내용 잠깐 확인하고 들어갈게요. 오늘 이어붙이기 진행하실 거고요. 이어붙이기 하면서 달력 만들기도 진행하겠습니다. 저희 바탕화면에 보시면 포토스케이프 열어주시고요. 준비되셨다면 포토스케이프 바탕화면 열어주시고요. 그리고 오늘 다시 한번 오늘 수업할 내용이요. 네, 이어붙이기 오늘 할 거고요. 그리고 달력 만들기. 시간이 되면 페이지라는 부분도 가능하면 시간이 되면 하고요. 아니면 이어붙이기까지만 오늘 진행을 해보도록 할게요. 네, 준비되셨나요? 되셨죠? 바로 가겠습니다. 상단에 보시면 이어붙이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저희가 사진 편집에서 계속 작업을 했었는데 그 뒤에 보시면 일괄 편집이 있고요. 일괄 편집, 페이지, 이어붙이기, GIF, 애니메이션이라고 있을 겁니다. 사진 편집 먼저 하셨어요? 순서대로 가지 않고 그냥 제가 이렇게 2번 이어붙이기로 먼저 가겠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갈 거예요. 이해되시나요? 네, 다 같이 이어붙이기를 클릭하시거나 아니면 여기 동그란 메뉴 아이콘에 이어붙이기가 있을 거예요. 이어붙이기가 3시 방향이죠. 네, 3시 방향에 이어붙이기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이어붙이기 눌러주시게 되면 화면이 사진 편집 화면 구성하고 조금 다르게 나올 거예요. 화면 구성이 하나, 둘, 셋, 넷, 5개로 구성이 되어 있을 겁니다. 사진 편집에서는 총 하나, 둘, 셋, 4개였어요. 이어붙이기는 5개. 왼쪽에 있는 이 부분은 사진 편집 부분하고 똑같습니다. 사진이 들어가 있는 폴더 목록은 왼쪽에 첫 번째 프레임에 있고요. 첫 번째 공간, 사진 폴더가 들어있는 폴더를 클릭. 바탕화면에 있는 이미지 예제라는 폴더를 클릭하시게 되면 아래에 이미지 예제에 들어있던 모든 이미지 목록이 미리 보기로 해서 출력이 될 거예요. 두 번째 프레임이 되겠죠. 그리고 네, 위에는 요 위쪽 부분 내가 이제 작업할 사진을 미리 보기 창에서 끌고 올라오시면 돼요. 그리고 저희가 작업할 수 있는 공간은 이 공간입니다. 위에 사진이 올라와 있으면 그 사진은 요 아래쪽에 화면이 표시가 되고요. 메뉴는 오른쪽에 있습니다. 네, 이 부분 같이 확인하시면서 같이 진행을 해볼게요. 왼쪽에 있는 사진 4장을 선택해서 오른쪽 상단에 가운데로 끌고 드래그를 한번 해주세요. 또는요, 오른쪽 끝에 있는 사진 추가라는 이 버튼이 보이실 거예요. 이 버튼을 눌러서 사진을 추가하셔도 되고, 그런데 편한 부분은 이 왼쪽에서 사진을 선택을 해서 위로 끌고 올라가는 게 훨씬 더 빠릅니다. 네, 되셨죠? 그러면 사진을 한 장씩 가운데 끌고 가도 되고요. 한꺼번에 선택해서 끌고 가셔도 돼요. 내가 원하는 사진 클릭. 컨트롤 키 눌러서 또 클릭. 또 컨트롤 키 눌러서 클릭. 또 한번 클릭. 어떤 사진? 요 클릭. 총 제가 4장을 선택을 했어요. 컨트롤 누른 상태에서 4장을 선택했습니다. 컨트롤 키가 잘 안 돼요 하시면 그냥 하나씩 끌고 올라가시면 되겠습니다.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끌고 올라가세요. 이렇게 저처럼 손을 딱 놓겠습니다. 그러면 바로 아마 사진 목록 현재 작업할 사진이 위에 상단에 있고요. 이 작업할 내용은 이 아래에 화면이 표시가 될 겁니다. 아마 저는 바둑판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 선생님들은 밑으로 이런 식으로 나열되어 있을 거예요. 또는 옆으로
이렇게 가로로 옆으로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고요. 또는 밑으로 나열되어 있을 수도 있어요. 그리고 저처럼 사진이 한눈에 보이지 않고 전체적으로 큰 화면이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우선 사진을 상단 위에 올려 놓으시고 4장의 사진을 올려 놓으셨어요. 사진이 이어서 붙여진 거예요. 어디로? 밑으로 또는 옆으로. 근데 사진이 워낙 커서 한 장뿐이 안 보여요 하시는 분이 계실 수 있을 거예요. 오른쪽에 보시면 전체 크기 밑에 저는 작은 사진 크기에 맞춤으로 되어 있는데 우리 선생님들은 아마 원본 사진 크기 유지라고 적혀 있을 거예요. 그쵸? 혹시 아닐 수도 있어요. 그 부분은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 V자를 눌러서 선택하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기본적으로 원본 사진 크기 유지로 되어 있기 때문에 사진 사이즈가 아마 1280 또는 몇 이런 식으로 적혀 있을 거예요. 사진이 크면 밑으로 내려볼까요? 사진이 엄청 크게 나오죠. 이 사진은 좀 옆에 뭐가 보여요. 저는 여백 색상을 배경. 무슨 얘기냐면 이 사진하고 밑에 있는 사진하고 사이즈가 달라요. 다르기 때문에 밑에 있는 사진은 그러니까는 이 사진의 크기는 현재 나오진 않았지만 큰 사진, 원본 사진 크기 유지, 이 큰 사진 위주로 해서 지금 화면에 보이는 부분입니다. 저희는 원본 사진 크기 유지 V자를 한번 눌러 주시고요. 기준 크기 지정이라고 있을 거예요. 기준 크기 지정을 이용해서 내가 가로 세로를 즉 가로 또는 세로를 원하는 크기로 조절을 해 보실 거예요. 네. 기준 크기 지정 누르셔서 여기 바로 밑에 보시면 저는 400으로 현재 되어 있습니다. V자 누르셔서 100, 200, 300, 400 혹시 나중에 블로그 하시는 분 계실 수 있어요. 블로그에서 사진의 크기를 내가 500으로 하겠다. 이어붙이. 그러면 가로가 500이고 세로가 400이란 뜻이에요. 근데 세로는 선택이 지금 안 되고 있어요. 기준 크기 나는 400 되어 있죠. 예,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기준 크기 지정을 눌렀더니 가로 크기만 조절이 돼요. 가로 크기에 의해서 세로는 지금 가로고 세로예요. 세로는 기본으로 400으로 되어 있네요. 큰 사진, 원본 사진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해주시면 되고요. 저희는 기준 크기에서 똑같이 400으로 갈게요. 400으로 해주시고요. 그리고 사진이 밑으로 밑으로 세로로 나열이 되어 있는데 이 부분을 바로 오른쪽에 보시면 옆으로라고 있을 거예요. 옆으로를 눌러 보겠습니다. 그럼 사진이 옆으로 진행이 되고요. 오른쪽에 사진이 다 안 보여요 하시는 분도 계실 거예요. 여기서 잠깐 화면 확대를 하시거나 축소를 하셔도 되고요. 이 왼쪽에 있는 이 메뉴 쪽 있죠. 폴더나 미리 보기 창을 잠깐 숨겨도 돼요. 여기서 작업할 동안만. 숨길 때는 왼쪽에 삼각형이 보이시죠? 이 삼각형을 한번 눌러주세요.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나옵니다. 되셨나요? 여기에 그래도 나는 잘 안 보여. 화면을 확대. 저는 최대화 버튼 누르진 않았거든요. 왜냐면 요 왼쪽 부분 때문에. 이 부분 저는 다시 한번 줄여볼게요. 아래에 하단에 보시면 미리 보기 확대 축소라는 비율이 보이실 거예요. 여기 조절점을 이용해서 살짝 조절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어느 쪽으로? 왼쪽으로 이렇게 조절을 해주시게 되면 화면상에 확대했던 부분, 축소가 된 부분이라고 보시면 돼요. 되셨나요? 사진 4장의 사진을 이어서 붙였습니다. 옆으로 지정을 한 거고요. 밑으로 밑으로 가는 부분이고 옆으로
옆으로 갔더니 이번에는 가로 길이를 설정할 수가 있고, 밑으로 했더니 세로, 밑으로 하게 되면 가로만 정의를 할 수가 있고, 옆으로 가게 되면 세로만 사이즈를 조절할 수가 있겠네요. 조금 더 가로, 그러면 이 부분 잠깐 500, 그러면 조금 세로가 500으로 늘어난 거예요. 가로는 400이에요. 그대로 놔둘게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봤을 때 가로 400, 세로 500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여기에 이제 바둑판이라는 것도 있어요. 바둑판은 이따가 알려드릴 거고요. 옆으로 해서 저희가 편집 한번 해볼 거예요. 예, 이 상태에서 저희가 확인하실 부분은 크기 조절 아래에 외부 여백이라고 보이실 거죠. 포토스케이프 자체의 메뉴가 좀 작게 되어 있어서 화면상에 크게 나오진 않을 거예요. 외부 여백 사진 간격 둥글기 여백 색상 액자 파일명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외부 여백이라는 거는 이 사진의 바깥쪽 테두리 여백을 얘기해요. 바깥쪽 여백이 0입니다. 10을 입력해 주면 바깥쪽에 노란색의 테두리처럼 보이실 거예요. 여백이에요. 근데 저는 노란색이고, 아마 지금 수업 듣고 계시는 분들은 흰색이 나올 거예요. 여백 색상이 현재 흰색으로 정해져 있을 거고, 그 전에 사용하셨던 분들이라면 색상이 다를 수가 있어요. 여백 색상 누르셔서 원하는 색상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이런 식으로 되셨나요? 여백을 한번 조금 더 두껍게 220을 한번 넣어볼까요? 여백 색상 조절하시는 부분입니다. 되셨죠? 나는 여백이 필요 없어요. 그러면 여백의 사이즈를 조절해 주시면 되고요. 사진 간격이라는 건 말 그대로 사진과 사진의 간격. 간격이 현재 0입니다. 이 부분을 제가 20을 쳐볼게요. 그러면 바깥쪽 외부 여백하고 똑같은 여백이 들어갑니다. 간격이기 때문에 20을 똑같이 줬어요. 나는 20 싫어요. 그러면 0을 해도 되고, 아니면 20이 나는 좋아요. 그럼 20. 둥글기라는 거는 사진의 무서리, 똑같이 20을 해볼까요? 그러면 사진의 무서리가 살짝 둥글기가 이렇게 들어갑니다. 그쵸? 이 부분 둥글기는 그냥 0으로 가실 거예요. 이따가 외부 여백 사진 간격도 조절하셔도 되고요. 그리고 액자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을 클릭하시게 되면, 저희 지난 시간에 사진 편집에서 액자 삽입했던 부분 기억하시죠? 여기에서 사진 액자를 선택을 하시게 되면 사진 한 장 한 장에 액자가 들어가요. 사진 한 장 한 장에 전체로 액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사진 한 장 한 장 보여드릴게요. 제가 노트 01을 선택을 하면 이렇게 돼버려요. 한 장 한 장. 취소 누를게요. 나는 그러면 이 한 장만 할 수 있어요? 물어보시는 분 계시는데 안 되세요. 선택이 안 돼요. 사진 한 장 한 장이 한번 제가 선택했더니 사진이 안 돼요. 그쵸? 다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상태에서 액자 저희는 아까 전처럼 노트 01이나 노트 02 하게 되면 이렇게 한 장 한 장에 다 액자가 들어가고요. 여기서 좀 괜찮은 한꺼번에 똑같이 액자 넣을 수 있는 부분은 잠깐 여기서 캘리도 괜찮긴 하겠지만 볼까요? 그림자라는 게 있을 텐데 제가 넘어갔는지 모르겠네요. 기억이죠? 네, 그림자, 예, 그라데이션을 넣게 되면 이런 식으로 그라데이션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예, 확인.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른 액자 하셔도 되세요. 액자 들어가니까 별로 왜냐면 바깥쪽 여백 색상이 어울리지가 않아요. 그러면 이 부분을 어울릴 만한 여백을 선택을 해 주시면 돼요. 살짝 연한 색으로 하셔도 되고, 약간 분홍색보다는 아이보리색이나 노란색도 괜찮은 것 같기도 하고요. 흰색도 괜찮습니다. 여백 사진 간격 이런 부분 확인되시나요?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아니세요.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파일명이라고 있습니다. 파일명. 나중에 시간 되실 때 우리 아이들 사진 있죠? 아이들 사진이나 또는 가족 사진들을 이어 붙이기 하셔서 파일명은 이 사진 한 장 한 장에 이름을 부여하는 곳이에요. 볼게요. 이 부분에다 저희가 한 20을 써서 볼게요. 20을 쓰게 되면 화면상에 조그맣게 파일명이 들어가요. 이렇게 파일명. 지금 화면을 축소했기 때문에 작게 보이는 거예요. 화면을 축소했기 때문에. 그러면 화면을 조금만 확대를 해서 스크롤바 이용해서 왔다 갔다 움직이실 거예요. 네, 조금 더 확대를 할게요. 이 파일명 이름이 들어가죠. 그쵸?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름 변경을 가능합니다. 첫 번째 사진을 클릭을 하시게 되면 우선 여기 잠깐 확인할게요. 파일명을 20으로 했어요. 20픽셀 정도 했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 파일명이 뜨는 거고, 숫자가 크면 클수록 여기 밑에 있는 이 글이 조금 더 커질 거예요. 파일명 색상은 검정이에요. 그쵸? 흰색으로 해도 되고요. 여백 색상을 노랑으로 한번 해볼까요? 노랑으로 했더니 그렇게 이쁘진 않네. 아까 그냥 아이보리로 흰색으로 하는 게 가장 좋겠네요. 버터플라이라고 적혀 있는 이 부분, 이 사진 지우시고, 이 부분에 지우시고요. 그냥 한글로 쓰시면 되세요. 꽃과 나비. 내가 원하는. 근데 글꼴은 바꿀 수가 없어요. 글꼴체는요.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 선생님들께서 혹시 우리 가족 또는 아이들 사진이라면 이 부분에 이렇게 아이 이름이라든가 또는 내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를 간단한 20일 간단하게 써주시면 되고요. 20을 했더니 글씨가 살짝 조금 보이긴 하지만 잘 안 보이는 한 25 정도로 해볼까요? 예, 25로 하니까 조금 더 크게 보이네요. 이번엔 두 번째 사진 선택을 하시면 또 이름이 바뀌어요. 그쵸? 이게 갈대인가요? 보리인가요? 장미꽃인, 장미라고 할게요. 빨간 장미. 빨간 장미가 맞는지. 빨간 장미. 빨간 장미. 그리고 뒤에 클릭하셔서 벌과 나비, 벌과 꽃이라고 할게요. 파일명은, 이름은, 요게, 혹시 맞는지 모르겠네요. 금낭화인지는 모르겠네요. 저도 꽃 이름을 잘 몰라서 그냥 금낭화라고 한번, 아닐 수도 있고요. 아니면 안 되니까 분홍꽃이라고 해야 되겠네. 분홍꽃. 네. 되셨나요? 지금 전체적으로 저희가 사진을 4장의 사진을 이어 붙여서 이름까지 부여를 했습니다. 되셨죠? 생각보다 어렵지 않은 부분이고요. 저희 이 상태에서 바로 사진 저장을 하셔도 되고요. 아니면 여기서 조금 더 부족해요. 뭐가 부족하냐면 전체적으로 바깥쪽에 액자를 한번 넣고 싶단 말, 삽입하고 싶단 말이에요. 근데 이 상태에서 액자는 안 되죠. 왜냐면 사진 한 장 한 장에 액자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오른쪽 상단에 보시면 사진 편집하러 가기라는 부분이 있어요. 이어붙이기 이 자체로만 저장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 사진을 사진 편집하러 가기, 사진 편집 누르는 게 아니세요. 이 부분이 아니고요. 어느 부분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눌러주세요. 그러면 사진 편집하기로 넘어옵니다. 그쵸? 그리고 가로 길이가 현재 3154예요. 길어요. 일반적으로 저희가 1280으로 했는데 왜냐면 옆으로 했기 때문에. 화면상 너무 작아요. 그러면 현재 화면 확대가 30%예요. 이 왼쪽 부분도 마찬가지 삼각형 누르셔서 왼쪽을 숨겨주세요. 그래야 편집하는 공간이 조금 확대가 됩니다. 이 부분
조금 더 확대해서 확인할게요. 너무 확대했나요? 그냥 40%로 놔둬야 되겠네요. 한눈에 다 보여주기 위해서. 우리 선생님들은 조금 더 크게 하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에다 저희는 갈까요? 이 부분 액자 기본 탭에서 액자에 오셔서 마음에 드는 액자를 선택을 해주세요. 마음에 드는 액자가 없어요? 그냥 아무거나 저랑 똑같이 우표 01, 우표 02 누르시면 되겠죠. 우표 02에서 바깥쪽에 이런 식으로 액자가 들어가게끔 우표 01, 02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다양한 액자가 있어요. 테이프도 괜찮고요. 여기에 보시면 투명 테이프 01, 02, 03 부분도 있고요. 포켓도 괜찮아요. 포켓 03번. 그러면 양쪽에 포켓처럼 이렇게 들어가. 포켓 생각보다 괜찮네요. 이렇게 해서 액자 적용해 주시고 저장을 한번 눌러주세요. 다 되셨어요? 액자 넣으셨어. 여기서 내가 편집하고 싶다 그러면 또 다른 여백을 해서 밑에다가 여백해서 여백 있죠? 여백 눌러서 여백 아래쪽 또는 위쪽에 여백 주고 실을 쓰셔도 돼요. 아니면 아이들 사진이었다면 여백을 주셔서 그러니까 포켓을 하기 전에 여백을 먼저 주시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 대한 또는 가족에 대한 내가 남기고 싶은 글을 적어주고 액자를 넣어 주신 다음에 저장하셔도 되세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한번 작업해 보시고요. 저장 한번 눌러 볼게요. 다른 이름으로 저장해 주시고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 포토스케이프 작품에다가 파일명은 이어 붙이기로 할게요. 저장 눌러주세요. 이어 붙이기 해주시고 저장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죠? 네, 여기까지 되셨나요? 이어 붙이기 부분이었어요. 그다지 아마 크게 어렵지는 않으실 거고 그 전에 조금 하셨던 분들이라면 충분히 한번 이 부분 이해되셨을 거고요. 처음 하시는 분들은 조금 헷갈릴 수가 있어요. 상단에 지금 현재 사진 편집으로 이어 붙이기로 해서 사진 편집을 누르는 게 아니라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누르신 거예요. 이어 붙이기 다시 한번 눌러 볼게요. 상단에. 그러면 다시 이 화면이 나옵니다. 그렇죠? 만약에 이 상태에서 사진 편집하러 가기 누르면 어떻게 돼요? 먼저 번에 있던 이 편집했던 부분이 사라지고 다시 이 화면이 이 사진이 편집하기로 넘어갑니다. 되셨어요? 사진 편집이라는 탭에 저장을 했기 때문에 크게 상관이 없을 거예요. 저장하지 않고 이어 붙이기에 와서 다시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누르면 분명히 이렇게 물어봐요. 저장할 건지를 물어봅니다. 지금은 아마 물어보지 않을 거고요. 아까 저장했기 때문에. 이어 붙이기 이 부분 이해되셨나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이 메뉴 있죠? 외부 여백, 사진 간격, 파일명 이 부분을 다시 원상복귀 해 놓으실 거예요. 원상복귀라는 거는 외부 여백 0, 사진 간격 0, 파일명 0. 다시 액자는 액자 없음으로 확인. 다시 원상복귀가 되는 부분이죠. 여기에서는 실행 취소라는 명령어가 따로 없기 때문에 명령어를 적용했던 부분을 다시 선택해서 해제하시면 되세요. 되셨죠? 상단에 있는 이 사진 지금 보시면 4장이에요. 다시 이 상태에서 다시 한 서너 장을 더 불러오도록 할 거예요. 아까 왼쪽에서 숨겼던 이 부분 있었죠? 삼각형을 한번 다시 눌러주세요. 여기에서 다시
현재 선택되어 있던 사진 4장 말고 다른 사진 4장을 다시 한번 하나씩 해서 이렇게 올려볼게요. 끌고 갈게요. 끌고 갑니다. 끌고 왔는데 변함이 없네? 변함이 없는 게 아니라 현재 옆으로 돼 있잖아요. 그래서 옆으로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옆으로. 그쵸? 옆으로 되어 있는 거고요. 밑으로 눌러주면 다시 이렇게 밑으로 쭉 나열이 돼요. 사진이기 때문에. 다시 저희는 바둑판이라고 있어요. 바둑판을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사진의 위치. 여기서는 이렇게 돌릴 수가 없어요. 여기서 위치 서로 바꿔주시면 돼. 사진의 위치는 어디서? 요 상단에서. 이 마지막 곳을 맨 앞에 갖다 놓으면 사진이 이렇게 바뀌어요. 그쵸? 네. 요 부분. 바둑판이었어요. 우선 요렇게까지. 총 2칸에 몇 줄? 2칸에 하나, 둘, 셋, 4줄입니다. 왜요? 바둑판 칸수가 2칸이니까. 3칸. 4칸. 2칸. 칸수 정해줄 수 있어요. 되셨나요? 네. 방금 전에 저희가 바둑판 밑으로 옆으로 바둑판이라고 해서 밑으로는 저희가 방금 확인했었던 부분이고요. 옆으로도 마찬가지고 저희 지금 바둑판에서 잠깐 이 부분에서 잠깐 쉬셨죠? 예, 바둑판 부분 네, 선택을 해주시고요. 혹시 저처럼 사진이 총 몇 장이냐면 2, 4, 6, 8장입니다. 8장이기 때문에 바둑판 칸수를 2로 하셔도 되고요. 또는 4로 하셔도 되고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바둑판 칸수는요. 사용자 정의십니다. 요거 잠깐 확인하고 갈게요. 저는 2로 갔습니다. 이 안에다가 우리 가족 사진 삽입하셔도 되고 그러니까 저처럼 이렇게 꽃 이미지 말고 내 개인 사진으로 하셔도 상관이 없으세요. 예, 이런 식으로 해주시고요. 여기에 저희가 잠깐 옆에 액자를 삽입해도 되고요. 액자를 삽입 안 하셔도 되고 액자 없이 한번 가볼까요? 잠깐 액자를 한번 저희가 액자를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 1을 한번 넣어볼게요. 그림자 1, 그림자 01, 그림자 01을 선택을 해주시고요. 확인을 눌러보겠습니다. 그리고 사진 편집하러 가기를 눌러주세요. 사진 편집하러 가기 누르셔서 이 부분에 저희가 필터 아시죠? 기본 탭에 지금 현재 선택되어 있죠? 다시 현재 지금 이어붙이기에서 제가 총 8장의 사진을 불러와서 바둑판 모양으로 바둑판의 칸수를 2칸으로 해 놓으셨어요. 사진 편집하러 가기 누르시는 거예요. 사진 편집 탭을 누르시는 게 아닙니다. 사진 편집하러 가기 누르셔서 이 상태에서요. 저희 기본 탭에 보시면 필터라고 있죠. 필터에서 박스 만들기라고 있을 거예요. 박스 만들기가 있습니다. 박스 만들기 있는데 이 부분에서 강약 오른쪽 면이나 왼쪽 면 오른쪽 면이면은 이쪽 면이겠죠. 오른쪽 면이 보이는 박스 강을 한번 눌러 보겠습니다. 네. 되셨죠? 이 부분 확인해 주세요. 그러면 혹시 어디서 많이 보던 인터넷 검색하다 보면은 인터넷 이미지 검색하면 가끔가다 이런 모양의 이미지가 올라온 부분을 확인할 수가 있으세요. 그쵸? 예. 혹시 이 부분 확인되셨나요? 이 상태에서 저희는 저장, 박스 여기에 예를 들어 다시 취소 한번 할게요. 필터에서 저희가 박스 만들기로 오셨어요. 오른쪽 면이 보이는 박스 강 또는 왼쪽 면이 보이는 박스방은 왼쪽 부분에 면이 보이는 거예요. 이 부분은 우리 선생님들께서 이렇게 확인해 주시면 왼쪽보다는 오른쪽이 조금 더 낫겠죠. 취소 누르셔야 되세요. 만약에 필터 모양을 바꾸실 때는 이 상태에서
다 되셨나요? 네, 이렇게 작업을 해주시고 저장을 해주시게 되면 박스 상태의 이미지가 저장이 됩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누르셔서 준비 다 되셨나요?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 포토스케이프 작품입니다. 바탕화면에 있는 포토스케이프 작품 폴더에 박스 만들기라고 해서 저장을 해주세요. 박스 만들기라고 해주시고 저장 눌러주시면 이어붙이기 박스 만들기가 저장이 되었습니다. 되셨죠? 네. 이어붙이기는 생각보다 그렇게 어려운 부분은 없으셨을 거고요. 다시 이어붙이기 탭으로 오겠습니다. 이어붙이기 탭으로 오셔서 나는 현재 보여지는 이 사진을 조금 다른 사진으로 바꾸고 싶다. 그러실 때는 위에 있는 이제 다른 모양으로, 이제 다른 사진을 다른 모양으로 바꾸고 싶다. 그럼 현재 보여지는 이 화면은 제거를 하셔야 돼요. 제거를 하실 때는 상단에 있는 상단에 총 이게 하얀색 있죠? 이 가운데 이 부분을 사진들을 선택해서 델리트 키 눌러주시면 돼요. 모든 사진 선택하실 때는 첫 번째 사진 선택, Shift 키 누르고 마지막 사진에서 클릭, 또는 바깥쪽에서 왼쪽 누른 상태에서 쭉 드래그 해주시면 돼요. 쭉 드래그 해주셔서 델리트 키를 눌러주시면 돼요. 되셨나요? 그러면 이어붙이기에서 작업할 사진들이 사라집니다. 델리트 키에서 완전히 지워지는 게 아니고 제거가 되는 거, 이 상태에서만. 되셨죠? 이어붙이기 여기까지 우선 해드리고요. 저희는 다 같이 어디로 가시냐면 포토스케이프라는 곳으로 가겠습니다. 왼쪽에 있는 첫 번째 탭 있죠? 첫 번째 탭으로 오겠습니다. 첫 번째 탭으로 오시고요. 되셨어요? 첫 번째 탭으로 오셔서 다 같이 어디로 가실 거냐면, 이번에는 달력 만들기 하기 위해서 달력을 불러와야 되는데, 저희가 달력 불러올 때는 포토스케이프라는 탭으로 이동을 하실 거예요. 포토스케이프 탭으로 어디로 가신다고요? 포토스케이프 탭으로 이동하세요. 포토스케이프 탭이 왼쪽 첫 번째 있습니다. 이 부분에서 메뉴 아이콘 중에 종이라고 있어요. 종이, 이 부분 우리 선생님들께서 확인해 주셔야 되세요. 조금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달력 만들기 위해서 포토스케이프로 이동, 이어붙이기는 따로 적진 않았습니다. 종이라는 부분, 메뉴 아이콘에서 어디로 가신다고요? 종이를 클릭하세요. 종이를 클릭하게 되면 종이 대화 상자가 나올 거고, 오른쪽에 보시면 세 칸으로 해서 여러 개의 메뉴 그림들이 보이실 텐데, 그 중에서 하나, 둘, 세 번째 줄에 첫 번째 이어 먼스, 이어라고 조그맣게 보이죠? 이어가 있고 먼스가 있어요. 먼스를 선택해 주세요. 먼스를 선택해 주시면 왼쪽에 9월이라는 달력이 하나 보이실 거예요. 9월 달력 보이시나요? 9월 달력 보이시면 지금 9월이 이제 거의 끝나가죠. 오늘이 15일입니다. 저희는 10월 달력을 만들어 볼 거예요. 10월 달력 만들기 위해서는 이 9월 달력을 10월로 바꿔야 되기 때문에, 오른쪽에 보시면, 오른쪽 하단 옆에 보시면 이 부분 확인되시나요? 2020년 현재 9월로 돼 있어요. 9월. 그쵸? 이 화살표를 V자를 눌러 주셔서 10월을 선택해 주세요. 그러면 10월이 나와요. 그쵸? 그리고 여기에서 종이 클릭해서 달력 먼스를 선택해 주세요.
먼스 선택하고 월은 10월을 선택. 10월 선택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오른쪽 부분에서. 여기 선택해 주시고 2020년 맞죠? 그리고 10월. 그리고 저희 어디로 가셔야 되냐면 캡처 도구라는 부분을 이용하셔야 돼요. 캡처 도구를 불러 오셔야 돼요. 혹시 작업 표시줄에 저처럼 이렇게 가위 모양이 있으신 분들, 캡처 도구야. 나는 없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작 메뉴에서 검색을 하실 거예요. 실은 시작 메뉴 있죠? 시작 메뉴 클릭하셔서 이 부분에서 캡처 도구를 찾으셔야 돼요. 캡처 도구를 찾으셔야 되는데 아무리 찾아봐도 캡처 도구 나는 못 찾겠어요 하시는 분들은 시작 메뉴에 보면 돋보기가 보이실 거예요. 돋보기를 클릭하신 다음에 검색창에 캡처 도구를 적어주세요. 캡처만 써도 아마 상단에 돋보기 보이실 거예요. 클릭하셔서 검색 상자에 캡처 한글로 캡처만 써도 상단에 캡처 도구가 나타날 겁니다. 캡처 도구를 클릭해 주세요. 캡처 도구를 클릭하시게 되면 저처럼 이 캡처 도구가 나올 겁니다. 그쵸? 캡처 도구가 나옵니다. 되셨나요? 혹시 캡처 도구 검색 상자 안에 캡처 도구라고 입력하고 캡처 도구 찾아서 클릭하시면 캡처 도구 대화 상자가 나타날 거고요. 여기에서 같이 한번 갈게요. 먼저 캡처 도구에서 새로 만들기를 누르실 텐데 먼저 누르지 마세요. 왜냐하면 얘를 눌러주게 되면 이 화면이 또 사라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먼저 종이라는 10월 있죠? 이 한 번을 클릭을 먼저 한번 해주세요. 종이 10월 부분에 화면이 다 보이게끔 10월이 다 보이게끔 이렇게 잘리면 안 되니까 조금 더 올려서 스크롤바 올려서 되셨나요? 10월 화면에 보이게끔 해주시고 한번 클릭하셨어요. 이 부분 확인 잘 하셔야 되세요. 종이 대화 상자 클릭 한번 하시고 클릭 한번 클릭하고요. 캡처 도구에 있는 새로 만들기를 눌러주시면 돼요. 보겠습니다. 한번 클릭하셨어요? 한번 클릭하시고 새로 만들기. 그래야 이 화면이 안 없어져요. 새로 만들기 눌렀더니 얘가 사라져요. 이런 분들 계세요. 새로 만들기 했더니 사라지는 분 있어요. 그런 분들은 다시 새로 만들기 버튼을 눌러서 화면을 다시 원상복귀 해주세요. 그리고 다시 종이 눌러서 10월을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새로 만들기를 누르면 화면이 흐려져요. 흐려지고 내가 마우스는 십자가가 나타날 거고 왼쪽 버튼 누른 상태에서 이렇게 드래그 해서 이런 식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려요. 새로 만들기 누르셨어요. 그리고 십자가 모양이 나오면 내가 자를 만큼 드래그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되셨어요? 종이 대화 상자 한번 클릭해 주시고 캡처 도구에서 새로 만들기 눌러주세요. 그리고 10월 달력 부분 드래그 그거는 선택 부분 실력 달력을 이렇게 범위를 지정해서 범위 지정하면서 드래그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저처럼 10월이 만들어질 거예요. 이게 드래그 캡처가 된 거예요.
범위 지정해서 드래그가 캡처죠. 캡처. 되셨나요? 네, 여기까지 되셨으면 저희 저장을 하실 거예요. 상단에 보면 저장, 디스켓 그림 모양의 저장을 눌러주세요. 저장 눌러주시고요. 저장 위치는 바탕화면에 포토스케이프 작품에다가 저장하시는데 확장자는 PNG, 뒷 배경이 투명한 색이에요. 예, 그 부분은 그냥 그대로 놔두시고 파일 이름은 10월이라고 쓰겠습니다. 10월. 파일 이름은 10월입니다. 되셨나요? 네, 파일 이름은 10월이고요. 예, 이 상태에서 저장 눌러주세요. 포토스케이프 폴더 작품이에요. 예, 저장 눌러주시고 저장 어디다? 바탕화면 폴더에 10월 이름으로 저장합니다. 그쵸? 끝나셨어요? 캡처 도구 X 누르지 마시고 최소화 버튼 눌러주세요. 혹시 또 모르니까. 그리고 이 종이는 종이 테이프 대화 상자는 X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저희가 10월 있고 11월, 12월 다 있어요. 만약에 2021년 달력도 있어요. 여기 아까 month였잖아요. 이어를 눌러주면 이런 식으로 화면을 이 부분은 확대가 안 되기 때문에 이렇게 줄여서 전체 큰 캘린더 하나 만드시면 돼요. 발음이 자꾸 예, 캘린더라고 해서 크게 해서 캡처해서 사진 1년치 달력을 또 만드셔도 되겠습니다. 이 부분 X 할게요. 다 되셨으면 이어붙이기로 가볼게요. 이어붙이기로 오겠습니다. 그리고 왼쪽에 이어붙이기로 오시는데 키보드에 있는 F5를 한 번만 눌러주세요. F5 키보드에 있는 F5 저장을 해주시고요. 포토스케이프라는 프로그램이 현재 열려 있기 때문에 다 같이 F 키보드에 있는 저장 후에 새로 고침 F5 누르셔서 새로 고침을 한번 해주세요. 새로 고침을 하는 이유는 방금 저희가 10월 달력을 저장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 저장한 사진, 이미지를 포토스케이프에서 가져와야 되는데 저희가 가끔 가다가 포토스케이프가 열린 상태에서 사진을 저장하고 가져오려고 했더니 열리지 않는 부분이 있어요. 예, 그럴 때는 F5 새로 만들어서 이제 적용을 하겠다라는 의미로 해서 F5를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새로 고침 눌러주시고요. 이어붙이기로 오세요. 이어붙이기로 이동합니다. 이어붙이기 탭으로 이동하세요. 여기서부터는 이제 아까랑 똑같은 부분이세요. 어디로 가셔야 돼요? 사진 이미지 예제가 아니라 저희가 달력이 들어가 있는 폴더 파워포인트 샘플 파일이었죠. 샘플 파일이었네요. 작품 파워포인트가 아니고 포토스케이프죠. 포토스케이프 작품 폴더를 열어주세요. 되셨나요? 그리고 왼쪽에 보시면 저희 10월이라는 이미지가 보이실 거예요. 10월 이미지를 끌고 가세요. 끌고 오면 되게 조그맣게 나오죠? 네, 그냥 놔두세요. 이 부분에 저희는 내가 10월 달력 위에다가 사진을 하나 넣을 거예요. 이미지 예제 폴더로 다시 이동해도 되고요. 저희가 만든 작품이 있었죠. 아까 전에 만들었던 작품 중에 지난 시간에 만들었던 작품도 괜찮고
나는 별로예요. 그러면 이미지 예제 폴더에 가서 원하는 사진을 찾아서 끌고 오세요. 원하는 사진 한 장을 끌고 갑니다. 이런 식으로 끌고 오세요. 사진이 너무 작아요. 원본 사진 크기 유지. 이랬더니 우선 볼게요. 너무 큰가요? 큰 사진, 작은 사진, 큰 사진. 우선은 볼게요. 원본 사진 크기 유지를 해볼게요. 첫 번째 사진 크기에 맞춤으로 가서 첫 번째 사진 크기에 맞춤 또는 원본 기준 크기 지정, 이런 부분을 우리 선생님들께서 선택을 해보세요. 그리고 달력 있죠? 이 10월 달력을 클릭해서 오른쪽으로 밀어주세요. 그리고 밑으로 선택을 할게요. 조금 더 크게 900으로 가로 크기를 조금 더 넓게, 기준 크기, 원본 크기로 하면 이렇게 나와요. 원본 크기 하게 되면 이 부분이 이만큼 이렇게 사이즈가 이런 식으로 되네요. 저는 그래서 원본 크기 유지보다는 첫 번째 사진 크기, 이 부분이 조금 낫네요. 첫 번째 사진 크기에 맞춤. 사진의 이 크기는 우리 선생님들께서 기준 크기 지정이라든가 또는 원본 사진 이 부분에서 하나씩 선택하셔서 어울릴 만한 사진, 저는 첫 번째 사진 크기에 맞춤으로 선택했더니 제대로 지금 나온 부분입니다. 되셨어요? 이 부분에 우리 각자 가족분들의 사진 있죠? 사진을 이용해서 가족 달력을 만드셔도 돼요. 10월에 생일이신 분들, 10월에 생일이신 분의 사진. 10월에 두 사람이 생일인데 가족 중에, 그러면 아까 전처럼 이어붙이기 있죠? 이어붙이기 두 개를 이어붙이기 해서 예쁘게 꾸미신 다음에 그 이어붙이기 사진을 이쪽으로 가져오셔도 되겠죠? 이런 식으로. 아까 이어붙이기는 총 4장이어서 예쁘지는 않을 텐데 한번 보여드리기는 할게요. 잠깐 요 사진 지우고 이어붙이기를 가지고 와볼게요. 이런 식으로. 그 기준 크기를 조금 더 크게. 이런 식으로 되죠. 이렇게 해서 만약에 큰 사진 너무 큰가요? 조금 줄여볼게요. 화면이 너무 커요. 가로 길이를 좀 줄여볼게요. 그리고 사진의 순서, 그럼 이런 식으로 만들어줄 수도 있죠. 이어붙이기, 가족 사진을 이어붙여서 이렇게 하셔도 돼요. 저는 지울 거고요. 아까 전에 했던 이미지 예제, 이 사진을 가져올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크기에 맞춤, 첫 번째 사진 크기 맞춤 뒤로 올렸어요. 사진을 조금 더 늘려서 보는 부분이죠. 되셨나요? 그리고 밑에 조절점, 크기 조절, 이 부분을 선택해 주시면 돼요. 크기 조절. 되셨죠? 네, 이 상태에서 저희 이어붙이기 여기서 여백, 외부 여백 하지 않을 거예요. 액자도 적용하지 않을 겁니다. 액자는 어디에서? 사진 편집하러 가기로 가겠습니다. 사진 편집하러 가기, 다시 달력 두 개를 이어 붙였어요. 달력 10월 달력과 위에 있는 사진으로, 이 사진은 원하는 사진으로 선택하시면 되겠습니다. 사진 편집하러 가기 누르셔서, 사진 편집하러 가기 누르셨나요? 누르셔서 이 부분에 이제 액자를 넣어주시면 돼요. 액자는 다양한 액자, 아까 전처럼 포켓을 삽입해도 되고요. 또는 저희가 가장 많이 썼던 게 노트 01번이에요. 노트 01번 했더니 위에 스프링이 너무 촘촘하게 돼 있어요. 액자 옆에 보시면, 액자 접착 옆에 보면 요 조절점이 보이실 거예요. 조절바가. 현재 액자 위에 스프링이 너무 촘촘하게 있다 그러면 사진 전체적으로 좀 사진이 커요. 1400으로 되어 있어요. 이 부분을 살짝 조절하시면 150, 200으로 가볼까요? 네. 스프링이 조금 더 커졌죠. 이 상태에서 나는 사진을 조금 더 줄이겠다 그러면
크기 조절을 이용해서 사진의 사이즈를 현재 사이즈가 지금 사이즈가 좀 크게 나왔어요. 1408 곱하기 2765로 사진 자체가 크기 때문에 여기에 액자를 더했기 때문에 더 커졌어요. 이 상태에서 크기 조절해서 내가 원하는 만큼의 사이즈를 조절하셔도 되겠습니다. 되셨나요? 네. 여기에서 저희가 이제 보시면 10월 1일이 현재 포토스케이프는 달력에 이렇게 현재 우리나라 날짜로 해서 이렇게 빨간 날짜 연휴 있죠? 그 부분이 선택이 안 돼 있어요. 그 부분은 선택을 해주시면 돼요. 저희가 이제 꾸며주셔야 돼요. 액자는 노트 01로 했어요. 나는 마음에 안 들어요. 그러면 아까 전에 저희 포켓이라고 했었던 거 기억하시죠? 포켓. 포켓도 생각보다 괜찮더라고요. 이렇게 포켓을 이용하셔도 되고요. 노트 01로 하셔도 되고 포켓도 생각보다 괜찮네요. 예, 이 부분에다가 저희 10월 1일이 추석이죠. 10월 1일이 추석입니다. 그러면 개체 탭으로 잠깐 옮겨 볼게요. 개체 탭에 오셔서 아이콘을 누르셔서 이 부분에 하트 하나 원래는 생일에다가 넣어주시면 좋은데 10월 1일이 추석이라 추석을 하트해서 원하는 하트를 삽입을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어주시고 되셨나요? 네, 저희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하고요. 인사 말씀드리고 수업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수업 들어주셨던 우리 모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